이 이야기 꼭 너만 알고 있어. 알겠지? 순노르TV. 아이들은 가끔씩 어른들이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무서운 글이나 괴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인터넷에서 자신의 우는 동생을 가리키며 엄마, 저 악마는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태워 죽여야 해 라고 말했다는 어린 여자아이 이야기 같은 것을 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내뱉는 악의가 담긴 말의 특징은 그 말이 오직 그 시점, 그 순간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내뱉기까지의 어떠한 준비도 내뱉고 나서의 대책도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방금 얼마나 잔혹한 말을 한 것인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은 오직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진 어른뿐이죠. 저에게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 고백을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저는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7년이란 시간을 시험 하나에 전부 투자했죠. 하지만 노력만으로 의대라는 허들을 넘을 순 없었던 건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부모님도 저 스스로도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들이나 근황을 묻는다던가 하는 일상적인 질문들이 부담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자연스레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연락을 끊게 되었죠. 이후에도 저는 시험에 계속 붙지 못했고 결국 부모님의 권유로 모든 꿈을 포기하고 본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방으로 돌아와 보니 저에게 남은 것은 빛나는 20대를 좁은 재수학원 교실에서 몽땅 보내버렸음에도 아무것도 이루지도 얻지도 못했다는 상실감과 패배감, 부모님의 피 같은 돈만 쓰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는 절망감, 그리고 이젠 안부조차 물어봐줄 친구도 없다라는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런 서글픈 현실들은 생기 있는 젊음이라곤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제 얼굴에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고 그 모습을 여과 없이 비추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괴감과 왠지 모를 분노가 치밀어 올라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구나. 코타로 이 녀석 대학도 졸업하고 취업도 하더니 여자친구랑 여행도 갔네. 그 당시 전 항상 긴 빨랫줄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언제든지 용기만 난다면 이 비참함을 모두와 함께 끝내기 위해서요. 한두 번 정도는 그 직전까지 갔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부모님 방문 앞에서 다음 기회를 기약하며 발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목표를 잃고 잉여인간처럼 지내던 어느 날 누나 내외가 잠시 맡아둔 6살짜리 조카 녀석과 단둘이 집에 있게 된 적이 있었어요. 녀석은 햇살이 쏟아지는 창 앞에서 가만히 앉아 낙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색연필을 내려놓고 멈추길래 왜 그러나 싶어 고개를 돌려 쳐다봤죠. 그러니 조카는 흑진조같이 검은 눈동자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삼촌, 할머니한테는 삼촌이 필요 없는 것 같아. 삼촌 이야기만 하면 할머니가 무서워하시고 우시니까. 그래서 그냥 나는 삼촌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는 꽤 긴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녀석이 그린 그림을 보니 그건 온 가족이 식탁에 모여 앉아 웃으며 뭔가를 먹고 있는 것이었는데 아무리 봐도 그 그림 속에 저는 없었죠. 녀석은 제가 진심으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순수한 악의가 담긴 말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와 동시에 내가 얼마나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인지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충격 덕분이라 하면 조금 창피하지만 제 수준에 맞는 일을 열심히 하며 사람답게 살아가려 노력 중입니다. 장담컨대 조카 녀석은 그때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하진 못하겠죠. 하지만 전 그 녀석이 했던 말을 두고두고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 녀석이 성인이 되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에게나 절망이란 것은 쉽게 찾아온다는 것을 알려주려고요. 먼저 겪어본 경험자로서 말이죠. 우리 할아버지는 술을 드시기만 하면 나한테 지겹도록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무려 70년 전의 일이죠. 아무튼 할아버지가 지금의 저보다도 더 어렸을 때 어느 늦은 밤 충동적으로 뒷산에 오르셨다 합니다. 마치 뭔가에 강하게 홀린 듯이 말이죠. 그리고는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달빛에 의지하며 산을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어 주변을 둘러보니 옆에는 돌무더기가 있었고 그 위에는 웬 토끼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것을 토끼라고 생각한 건 단순히 귀가 길었기 때문이고 몸에는 하얀 털이 신비롭게 나 있었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평소 봐왔던 토끼와 조금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고 해요. 눈도 아직 제대로 뜨지 못하고 꾸물꾸물. 어린 할아버지는 갓 태어난 토끼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둠에 눈이 적응한 할아버지는 토끼를 여기저기 둘러봤는데 겁에 질린 듯 몸을 떨어대는 토끼의 양 발에는 뭔가가 묶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 풀을 여러 번 꼬아서 만든 독 같은 것이 토끼발에 걸려 있었대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가여운 마음이 들었고 별 생각 없이 그 덫을 옆에 있던 돌로 내리치며 나한테 나중에 꼭 은혜를 갚아라 라고 하셨는데 토끼는 그제야 눈을 팥하고 뜨더니 웃더랍니다. 입을 길게 찢으면서 마치 가소롭다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는 숲속으로 사라졌는데 할아버지는 그제야 자기가 본 것이 뭘까라는 의심이 들었고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며 겁이 나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다음날 이 이야기를 집안 어른들께 말했는데 그 순간 눈이 번쩍하며 따귀가 날아왔고 험악한 얼굴이 된 집안 어른들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당장 나가라는 식으로 엄청나게 심한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 일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진상을 알게 되셨다고 해요. 그 토끼는 일종의 재물이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진 모르겠지만 우리 가문은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령님께 목숨을 바쳐 구한 재물을 때마다 바쳐왔는데 할아버지가 그것을 풀어주었으니 화가 많이 나신 거라고. 정말 그것 때문인진 몰라도 그 이후부터 할아버지 집안에는 흉흉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셨다 합니다. 개나 토끼가 새끼를 낳으면 머리 또는 혀가 붙은 채로 태어났고 돼지나 소의 새끼는 어미 뱃속에서 이미 죽어 부패한 채로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증조 할머니는 당시 임신을 하고 계셨는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엄청난 복통을 호소하시며 유산을 하셨고 그 이후 2번을 더 임신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또 유산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지지 못하셨고요. 집안 어른들은 신령님이 노하셔서 이런 해괴한 일이 계속 일어난다라 생각하셨고 평소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은 재물을 구해다 신령님께 바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로 태어난 제 아버지 그리고 저 또한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 할아버지는 저를 보실 때면 늘 축축한 눈이 되시곤 하죠. 그리고 술에 취하시면 빠짐없이 찾아와 얼마 남지 않은 제 하얀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쓰다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그 토끼를 놓아주지만 않았어도 네 아비와 네가 이렇게 흉흉한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할아버지는 늘 저에게 사과를 하시지만 전 괜찮아요. 저에겐 죽을 때까지 저를 지켜주신다 약속하신 소중한 존재들이 있으니까요. 그나저나 할아버지가 봤다라는 그 토끼는 대체 어떻게 생겼었을까요? 저는 아직 실제로 토끼를 본 적이 없거든요.